안녕하세요. 빌딩 부절 가는 길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오늘 또 이장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장훈 세무사입니다. 계속 얼굴 보니까 정들 것 정들어야 좋죠. 사랑합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채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많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고 또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세무사님한테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다 체크하고 알아봐서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조건들 문구들을 집어넣어서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내가 체크하고 계약서에 녹여야지만 내가 보유기간 동안에 절세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언젠가 팔 때 또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은 매입 주체를 어떻게 하냐, 누구 이름으로 살 거냐, 누가 사는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래서 저도 빌딩 투자 강의를 합니다만은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법인으로 살까요? 개인으로 살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세무님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뭐 정리해서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입 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세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능력이 뛰어난 이장훈 세무사님께서 한번 달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대표님 말씀대로 문의가 진짜 많이 오십니다. 네. 근데 문의가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상위 1%세요. 왜냐면 왜요? 그거 고민도 안 하고 다 개인으로 사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단독 명의로 사시고 사실은 매수할 때부터 빌딩에서 생기는 임대소득과 그 다음에 추후에 양도할 때 엑시트, 그러니까 출구 전략까지 다 고민을 하고 그걸 쓰셔야 되는데 그쵸. 이제 대부분 이제 몰입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얼마에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처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상이다. 왜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취득을 할 때 물론 내가 단독으로 취득을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 아니면 자녀에게 같이 지분이 들어가서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도 저는 권해볼 만합니다. 개인으로 사는데 부부 공동 명의 네. 또는 자녀까지 다 집어넣어서 뭐 3명, 4명, 5명 공동 명의.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가족 법인은 아니지만 가족끼리 그 임대소득을 분산해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걸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분은 이미 다른 소득도 이미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이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뭐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나 이런 거 보시면 첫 번째로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고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돈 벌고 부동산 투자로 이제 유용자금을 굴려가지고 부자가 점점 되시는 건데 이미 사업소득이 너무 높으셔서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해마다 막 49.5%예요. 그러니까 반을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제한 나머지 소득 다 합산해가지고 내는 세금이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맞습니다. 임대소득까지 붙어버렸는데 최고세를 맞으면서 반이 세금이다. 그게 이제 로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거의 다 두 번째로는 건보료가 살인적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이게 건보료가 해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도 계속 올라가고 결국 이런 부담이 큰다 그러면 근데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은 경제적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지분을 들어가서 그 임대소득을 분산시키는 게 좋겠죠. 어찌됐든 큰 혜택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산가치가 미래에 올라갔을 때 이걸 팔 때도 나 혼자 세금 내면 무조건 49.5%인데 빌딩이면 자녀들이 분산해서 내니까 자녀들은 조금씩 재원 마련도 할 수 있고 유동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세금 분산되니까 세금도 낮출 수 있고 이게 딱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세 그 문제인데 나 혼자 갖고 있으면은 이 낮은 세율을 한 번밖에 못 받지만 쪼개놓으니까 이 각각의 다 낮은 세율을 다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중주고 내는 양도세 전체 금액 또는 소득세 전체 금액은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눠라. 그래서 여력이 되는 것만큼 나눌 수 있는데 법정 혼외되어 있는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뭐 포지션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왜냐면 60억짜리 빌딩이면 10% 정도를 줄 수 있는 거고
뭐 좀 더 낮은 가치면 좀 더 비율을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우자나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좀 된다 그러면 본인이 매매로 일정 지분을 내서 지분을 가져가는 것도 방식이죠. 결국 임대소득이나 추후에 양도를 했을 때 내가 가져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컨설팅을 사실 미리 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녀분들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은 뭐 현금 증여도 하고 그 현금 증여 받은 돈으로 매입 자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게 일정은 증여 받아서 그냥 그걸로 매입 자금을 쓰기도 하고. 예, 그러면 뭐 사전에 현금 증여까지도 다 고민해보고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지분을 전체를 그냥 현금 증여가 아니라 일반 증여로 해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현금 증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현금 증여라는 게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잘 짜야지, 안 그러면 뭐 증여재산 공제랑 그다음에 뭐 직계존비속 어떻게 나누냐, 예, 맞아. 단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일단은 개인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쪼개라.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드리면, 개인으로 지분을 쪼개게 되면 남편이 지분 100%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상속이 발생했을 때 100%에 대해서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분 같이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랑 배우자한테 30%를 줬다 그러면 전 70%에 대한 상속세만 내기 때문에 상속세도 낮아지는데 미래에 결국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출구라는 건 다 양도만 생각을 하시지만 상속도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세금을 다 줄일 수 있다라는 전략이죠. 어쨌든 첫 단추부터 잘 꺼야지만 나중에 뭐 저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건 두 번째, 개인이 아니라 요즘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법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가족 법인이죠. 맞습니다. 예, 법인이 있는 분들은 기존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가능하겠지만 법인 없는 분들은 만들어서라도 법인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법인 투자에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살 때 법인이 좀 불리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득세 중과되는 네.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쌓아가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법인을 빨리 만들어놔라. 5년이 5년 지나야 되니까. 이게 이런 지식들도 여기 보면서 이걸 통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막 투자하고 막 살라 그러는데 법인으로 사면 취득세 그 중과까지 고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5년이나 시간 내가 또 언제 기다리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또 컨설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법인으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뭐가 좋냐. 법인은 민법상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인격체니까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세율이 전반적으로 아주 낮죠.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다가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자녀나 이제 배우자나 본인이 거기 주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배당이나 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득을 필요할 때 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건물 관리를 했다 그러면 자녀한테 그때 근로소득을 줘도 되고. 급여로, 그죠? 말 그대로 세금은 종합소득세는 1년에 딱 정해진 것에 대해서 금액을 내야 되는데, 법인은 그 시점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는 법인에 놔둔 다음에 법인으로 계속 재투자를 가셔도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아까 말했던 대로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상속세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가치평가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가업승계라고 봐야 되나요? 예, 가업승계 방식으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아서 세금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빌딩이나 이런 부동산 임대업은 사실은 세법에서 제재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약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업에 대한 제재가 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불로소득이란 프레임을 그래 좋아하진 않는 게 뭐냐면, 이거를 돈을 벌어서 진짜 힘겹게 벌어서 빌딩 투자할 때도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사실 거의 전업으로 저는 소득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레임이 너무 저는 좀 안 좋다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왜냐면은 뭐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대충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피로감이 육체적 피로감보다는 뭐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참 그리고 아까 법인에서 잠깐 세무사 말씀하신 거 제가 약간 생각 틀린 게 뭐냐면, 법인에서 자금이 이제 잉여 자금이 남잖아요. 월세 받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걸
뭐 급여로 받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배당으로 받으면 또 배당 소득세 나가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세율이 낮은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 자금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또 세금이 또 나가니까 이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인을 사시는 분들은 법인의 돈을 빼오지 마라. 계속 그 법인의 돈을 냈더라. 근데 그 법인의 그 돈을 어떻게 쓰냐? 그 돈 가지고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맞습니다. 첫 번째 건물 파시고 합쳐서 더 큰 건물로 갈아타시거나. 그럼 내게 아니라 법인만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습니다. 법인은 부자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누구냐? 사랑스러운 나의 와이프. 토끼 같은 내 새끼.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증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법인이 아까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놔라 라고 해서 제가 삐띵로드 부동중개 외에 다른 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오, 역시. 근데 애는 지금 2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법인을 자녀에게 줄 생각이에요. A 법인은 큰애한테, B 법인은 둘째한테. 그러면 C, D 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셋째, 넷째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 괜찮은데. 아니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면 또 5년 걸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뭐라는 거죠 뭐. 아니 나중에 뭐 셋째, 넷째가 안 태어나면 안 쓰면 되지 뭐. 자산가분들이 그래서 법인 만들어 놓고 운영을 좀씩 하세요. 어쨌든 법인은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걸로 유지하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금을 빼고자 하는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 여기서 쌓아서 법인의 확장을 계속 가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왜냐면 법인이 또 커져버리면 자녀한테 이 비상장 주식 줄 때 가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주식 한 주당 평가액을 따져야 되거든요. 네, 가치가 너무 높아져. 그렇죠. 회사가 작을 때 줘라. 맞습니다. 커지면은 주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다. 그거 나름대로의 또 운영에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거예요. 세금은 얘기 듣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근데 법인 하시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진짜로. 근데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간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짧게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삐띵 투자 강의를 하는데 강의업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 눈을 떴기 때문에 삐띵 투자뿐만 아니라 세무 컨설팅 그리고 뭐 지금 잠깐 얘기 나왔던 법인 설립 또 법인을 활용한 어떤 재테크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재테크에 대한 강좌를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강의가 개설되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